노영희 변호사님,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우선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사실 저분이 지금 청문회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먼저 중요하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연수원 26기인데 그 부산대 나오셨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하셨고 그리고 그 여성 인권하고 노동자 관련 인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유아 성추행범 관련해서는 아무리 부모하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됐던 것들이 뭐 용서될 수 없다 이런 판례를 남겨서 현실적으로 그 성폭력과 관련된 그 여성 단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재판사로 이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다 됐고 그건 인정을 받은 걸로 보여요. 다만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이 주식을 보유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저런 종류의 좀 안 좋은 것들이 정말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일 텐데요. 문제는 원래 재산이 2억 9천에다가 42억 얼마가 된 것은 주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본인의 남편이 판사하다가 변호사를 하면서 중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좀 늘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한 부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미선 후보자만 재판을 담당한 게 아니라 남편도 사실은 이 관련된 회사의 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알게 됐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하나 있고. 어떤 내부 정보를. 네, 또 하나는 그 본인이 특허법원에 사실은 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코스닥 상장되는 그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특허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맡았던 재판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를 혹시 이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실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테크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2,70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그 회사 주식 6억 원어치를 사실은 매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예.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자면 재판과 관련된 능력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 좀 합니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올렸다가 작년에 2017년도였나요? 낙마시킨 경험이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와 지금 사실은 비슷한 경우다라는 건데 과연 이번에 정의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른 사람들은 대거 낙마를 했는데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렸어요. 결국에. 정의당 이 정도 주식 투자 거래할 정도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펴졌다.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24억 6천만 원을 상장도 안 된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정말이지 과감한 배짱과 그렇죠. 배팅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판단력과 자신감과 능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없어도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남편이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본인보다는 남편이 이제 변호사로 있으면서 특허와 관련된 어떤 수임을 하면서 그 정보로 통해 가지고 비상장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하여튼 24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일정한 법적인 문제도 되는 거죠. 기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도 될 수 있다. 않습니까? 예. 예. 그 비슷한 사례가 2017년 8월에 있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말하자면 내추럴 엔도틱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한 비상장을 상장시켜서 한 5억 이상을 이익을 본. 그 뒤에 말하자면 주가는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은 낙마할 뿐만 아니라 기소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유사한 이제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정의당 또한 이 정도면 5,500회라고 한 중에 자기가 뭐 불과 몇백 회 일지라도 이런 정도의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이었다면 정상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충실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정도라면 이렇게 아무리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이 서울대가 7명, 성균관대 1명, 남성이 6명, 여성이 2명입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가급적이면 여성, 또 가급적이면 어떤 진보 성향, 가급적이면 지방대 출신의 충실한 내실 있는 말하자면 헌법재판관 후보를 찾다 보니까 이런 후보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짜무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궁핍한 변명을 하게 되는 그 처지에 놓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명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건데 김 박사님. 네,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이 실력보다는 사실상 코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남편은 우리법 연구회, 본인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측면으로 바라봐서 헌법재판소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반드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서 본 것처럼 사실상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주식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주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80% 넘게 주식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은 위험성을 기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소위 말해서 모두 올인할 정도라면 충분한 사전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상장 회사 얘기를 했는데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비상장 회사의 최대 주주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회사가 나중에 상장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가치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 본인이 판사로서 이러한 관련된 회사로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어떤 경로든지 간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한 가지, 두 가지 행동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믿기가 어렵고요.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을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폐쇄 조치를 했던 부분들이 헌법으로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줬던 도덕성이라든지 국민의 신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사치하고 청와대가 인사를 강행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의 인사검증, 인사추천 시스템은 정당하게 돌아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 최종 판단은 청와대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청와대가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할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